안녕, 개천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넷플리에 나란히 담겨있는 최인디 가수들이 현실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바로 알트팝의 여왕 라나델레이와 떠오르는 대세 에델케인 이야기야. 최근 라나델레이가 인스타그램에 에델케인에 저격하는 듯한 미공개곡을 올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제대로 터져버렸어. 인디 음악계의 평화는 이제 끝난 걸까? 에델케인은 2017년 온라인에 커버곡과 데모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라나델레이와 계속해서 비교되어 왔어. 그런데 최근 라나가 신곡을 슬쩍 공개하면서 두 사람이 캐터넷에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 이 사건의 시작은 8월 13일 라나가 차 안에서 자신의 노래를 듣는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어. 문제는 그 노래 첫 가사 몇 줄에 에델의 이름이 떡하니 언급됐다는 거지. 팬들은 당연히 혼란에 빠졌어. 대체 두 사람 사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시켓이가 설명해줄게. 사실 과거에 에델케인은 라나델레이의 엄청난 팬이었대. 2015년 한 SNS 게시물에는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라나를 꼽기도 했고 생애 처음으로 산 앨범도 바로 라나의 본투다이였다고 해. 에델은 2017년부터 캐터넷에 커버곡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엔 라나의 히트곡들도 포함되어 있었어. 2021년 아워컬처와의 인터뷰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라나에게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지. 사실 에델은 과거 여러 다른 예명으로 음악을 발표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어. 그러다 2019년에 공식적으로 에델케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팬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하지만 에델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 두 사람 모두 아메리카나를 테마로 어두운 알트팝을 하다 보니 평론가들은 자연스럽게 에델을 라나와 엮어서 말했던 거야. 결국 이런 비교에 지친 에델은 SNS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 나는 죽는 날까지 저 여자랑 비교당할 거야. 여기서 저 여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키티즌들은 당연히 라나일 거라고 추측했지. 2021년 에델케인은 히어로 매거진 인터뷰에서 라나와의 비교에 대해 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 저는 라나를 사랑해요. 특히 옛날 음악들요. 최신 음악은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제가 라나를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라나와 저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라나는 전부 허상이에요. 화려함이고 옛 헐리우드죠.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빛나는 정점 같은 거요. 그리고 저에게 미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이란 곧 밑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2022년 지금은 사라진 한 트윗에서 에델은 자신을 라나와 비교하는 리뷰에 대해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어. 100만 번째 말하지만 저는 라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각자가 자기 작업에 쏟아부은 섬세한 감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둘 모두에게 게으르고 해가 되는 짓이라고요. 저는 라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나는 레전드라고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мя우웨이. 이 미묘한 관계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한 남자였어. 2022년 라나는 힙합 듀오 세일럼의 멤버인 잭 도너유와 데이트를 시작했지. 당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막 돌고 있었는데 라나가 잭과 함께 시카고의 한 교도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실상 관계를 인정했어. 이 독특한 사진은 캐터넷에 순식간에 퍼졌고 시카고 포즈라는 밈이 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델케인이 잭 도너유와 함께 찍은 아주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올린 거야. 에델은 이 사진에 오케이 잠깐만 내 차례야 라는 장난스러운 캡션을 달았어. 팬들이 재빠르게 퍼나른 글을 보면 이 사진이 올라온 시점은 라나의 사진이 공개된 바로 직후로 추정돼. 하지만 팬들은 에델의 사진이 사실 2021년 가스 컨트리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촬영된 걸로 추측하고 있어. 심지어 에델과 잭이 과거의 친구 이상이었고 라나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았지. 2022년 5월 에델은 뉴욕타임스에 소개되었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와플하우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녀였지. 그런데 딱 1년 뒤인 2023년 7월 이번엔 라나델레이가 엘라베마의 한 와플하우스에서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야. 이건 온갖 연예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 두 사람의 불화가 터진 지금 캐티즌들은 라나가 뜬금없이 와플하우스 알바를 한 게 사실은 에델의 와플하우스에서 제일 유명한 소녀 타이틀을 뺏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이 사건이 얼마나 화제가 됐냐면 라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 차라리 제 앨범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문자가 10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있었죠. 라나의 설명은 이랬어. 우연히 그 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게 됐는데 직원들이랑 몇 시간씩 수다 떨고 놀다가 단골이 됐대. 그렇게 몇 번 방문했을 때 웨이터들이 누나도 유니폼 한번 입어볼래요? 하고 물어봤고 재밌을 것 같아서 웨이트리스 체험을 했다는 거야. 다시 디스곡으로 돌아가서 이 곡의 가사는 이랬어. 에델케인이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싫어했지. 내 시카고 포즈를 따라하는 게 귀엽다고 생각했나봐. 와플하우스에서 가장 유명한 소녀.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나는 이 곡의 제목이 트랙 13이라고도 밝혔어. 하지만 라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로 에델케인을 직접 저격한 거야. 저는 몇 년 전까진 에델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알게 된 건 에델이 저를 불쾌한 생물체나 만화 캐릭터 옆에 붙여놓고 제 몸무게를 계속 언급하는 아주 노골적인 비교 사진들을 올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공통된 친구들한테서
애들이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듣게 됐고 급기야 제 사생활에 끼어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분명히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 댓글은 곧 삭제됐지. 이후 캐티즌들은 나나가 말한 것과 비슷한 애들의 게시물을 하나 찾아냈어. 바로 애들이 애니메이션 패밀리 가이의 캐릭터 피터 그리핀과 라나의 노래 페펄스 가사를 함께 올린 스크린샷이었지. 이 디스곡 논란이 계속되자 에델케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주 짧게 반응했어. 업데이트. 라나델레이가 인스타그램에서 에델케인을 차단함. 심지어 에델의 여동생 딜라일라 둘리까지 참전했어. 그녀는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라나를 태그하며 트랙 13을 디스곡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 네 홀로그램이 무대 뒤에서 전자담배나 피우는 너 대신 그 디스곡을 공연하는 거 빨리 보고 싶네 디바. 갑자기 컨트리 앨범은 또 왜 꽂힌 건데? 이 와중에 에델의 친구로 알려진 리디아 그레이브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캐스타그램 스토리에 너 뚱뚱했잖아 라며 라나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나는 헤이든이 라나에 대해 욕했던 걸 안다고 말하는 음성까지 유출됐지. 온 세상이 라나의 디스곡으로 떠들썩한 와중에 팝의 여왕 니키 미나즈까지 이 진흙탕 싸움에 등판했어. 8월 15일 니키는 자신의 X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 싸움에 끼어들었지. 아침 내내 에델 케인이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싫어했지 라고 노래하고 있어. 도와줘. 그리고 와플하우스랑 어떤 남자애랑 찍은 사진 얘기도. 근데 어떻게 멜로디랑 악기랑 배경 보컬이랑 믹싱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에델이라는 사람이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돌아다니게 만들다니. 도와줘. 에델은 좋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해. 멜로디를 다시 흥얼거리며 지평선을 바라보며 입침울한 상태로 빠져든다. 그리고는 갑자기 니키는 과거 라나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여성 아티스트들을 저격했다는 사건을 소환했어. 라나가 예전에 여자애들 전부 디스했을 때 디스당한 우리 중 누구도 찍소리 못했던 그때 기억나? мя우 어미니. 여기서 니키가 말한 사건은 바로 2020년 라나 델레이의 문화에 대한 질문 포스팅이야. 당시 라나는 왜 다른 여가수들 예를 들면 도자켓이나 비욘세, 니키 미나즈 같은 가수들은 섹시함이나 바람 피우는 노래를 해도 괜찮은데 왜 나만 학들이 미화한다고 비난받아야 해? 라는 글을 올렸다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어. 바로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니키는 이번 디스곡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데뷔한 지 한참 지난 아티스트한테 뒤늦게 입덕해서 전 앨범을 정주행하고 골수 팬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라나가 날 저격하긴 했지만 이번 디스곡은 너무 좋아서 과거는 다 잊고 지금이라도 입덕해서 전 앨범을 다 들어보고 싶을 정도다 라는 아주 수준 높은 칭찬인 거지. 니키의 의식의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갑자기 에델 케인이 니키의 팬덤 상징인 바브 깃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리포스트하며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고마워 에델 이라고 썼거든. 그리고는 다시 라나에게 돌아와서 글을 마무리했지. 바로 이거야. 라나가 잊혀는 멜로디와 보컬 때문에 에델 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노래하게 만들었잖아. 내 팬들도 내 노래 가사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정확히 누굴 말하는 건지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자랑스럽게 따라 불렀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왜 이런 мя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바로 에델 케인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점이야. 이게 바로 라나와의 불화가 터졌을 때 일부 악플러들이 에델을 향해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이유지. 에델은 12살 때 가족들에게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고 20살 생일에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다시 한번 커밍아웃했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모두에게 분명해졌죠. 성장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의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에델은 나중에 자신이 양성애자라고 밝히기도 했지. 또 성인이 되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 저는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훨씬 더 고조되죠. 음악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영화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주위의 소리를 그려요. 그게 제가 음악을 믹싱하는 방식이에요. 에델 케이는 2022년 프리처스 도러 앨범을 발표하면서 비평가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큰 팬덤을 얻게 됐어. 앨범 제목에서 느껴지듯 에델은 독실한 남친네의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대. 그러다 16살에 교회를 떠났다고 했지. 이 앨범이 2025년 LP 버전으로 재발매된 이후 빌보드 200 차트에서 10위로 데뷔하면서 에델은 톱10에 진입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아티스트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어. 하지만 이후 과거의 인종차별, 폭력적인 농담, 외국인 혐오, 비만 혐오 등 수많은 혐오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해명글을 올려야만 했지. 그건 제 계정에 맞고 제가 쓴 글이 맞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저는 어떻게든 주목을 끄는 게 우선인 온라인 문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관심을 받고 친구들을 웃기려고 누구에 대해서든 무슨 말이든 했습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망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논란에 대해 사과한 건 아니야. 미성년자를 부적절하게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그림에 대해서는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18세 이상이었으며 그 그림을 그릴 당시 본인 역시 나이 많은 남자에게 끔찍한 성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지. 또 동물학대나 여성의 경험을 왜곡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은 여성 혐오자나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라며 이런 혐의들을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비방 캠페인이라고 일축했어. 자 워너비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한때 라나를 동경했던 팬이었지만 이제는 라나의 디스곡 주인공이 되어버린 에델 케인. 두 사람의 엇갈린 관계 정말 복잡하지?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켓